자, 이번 연습 문제는 두 직선의 교점과 3,0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문제와 요게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m의 값의 범위를 정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4번이 좀 어렵죠. 이 문제는 어려운데 어려움 대신 출제도 굉장히 잘 돼요. 어려운 대신 어려우면서도 출제도 잘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뭐 공식적인 문제라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좀 볼까요? 직선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이것의 교점과 교점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둘 이렇게 직선을 구하세요. 교점과 3,0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죠. 그러면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교점을 구할 수 있죠. 연립 방정식이니까 얼마든지 교점을 구할 수 있어요. 2x-3y는 1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2x-4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두 식을 잘 빼면 y가 되겠네요. y는 2가 나오네요. 자, y가 2다라고 하면 2를 대입해주면 6 될 테니까 넘겨서 7, 2분의 7이 되겠네요. x는 2분의 7입니다. 그래서 이 교점이라는 게 2분의 7, 2라고 만들어졌죠. 2분의 7, 2 이해되시겠죠? 좌표가 구해졌어요. 그럼 이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분수라고 해서 안 될 건 없습니다. 기울기부터 잘 구하면 여기서 이걸 빼죠. 2분의 7에서 3을 빼고요. 2에서 0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는 2분의 6이니까 2분의 1분의 2가 돼서 얘는 4죠. 기울기가 4짜리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군요. 그러면 y는 4에 이 점을 대입할까요? 이걸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x-3 플러스 0 되는 거니까 y는 4x-12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었죠.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면 y좌표는 괜찮았는데 x좌표 이렇게 분수로 나온다는 거. 이 문제가 교점을 구했을 때 이렇게 분수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정수로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분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그래도 y좌표는 정수로 되어 있고 x좌표만 분수로 되어 있는데 둘 다 분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분모가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구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개념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건 나중에 생각하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조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교점을 반드시 구해줘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랬었죠. 이제 두 번째 풀이를 하는 거예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더하기 k를 붙이고요.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 공짜로 푼 것 같죠? K, 한쪽에 K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앞에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까지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럼 K 값을 구해야 정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추가 조건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풀 때는 사실 분수라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교점을 무시하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막 정수 떨어지지 않고 분수로 되어 있는 교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3,0을 대입해서 k 값을 구해보십시다. k를 구해서 다시 대입해서 정리만 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3,0을 대입해주면 여기는 6이 되겠네요. 6-1 될 거고요. k 있고요. 여기도 6 플러스 1이 되겠네요. 0이라고 하면 7k가 이건 5였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k가 마이너스 7분의 5네요. 분수 나오는데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런 거냐?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 7분의 5를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7분의 5를 대입했을 때 그냥 계산하면 당연히 분수니까 불편하겠지. 등식이기 때문에 양배를 똑같이 7을 곱해줄 수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7에 2x-3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에 2x-4y 플러스 1은요. 이렇게 분수가 아닌 등식이기 때문에 이 좌표가 분수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치?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k값이 분수로 되는 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7을 곱한다든지 해서 분수가 아닌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14x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x가 되는 거니까 4x겠죠.
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1y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20y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y겠네요. 상수항은 이거 마이너스 7에 이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잘하면 이렇게 한 2줄 내지는 3줄 이 정도로 정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얘랑 얘랑 똑같으냐? 똑같죠. y만 이항시켜주면 4x-10이 똑같아지는 거잖아. 자, 풀이법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어느 쪽이 더 간단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풀이가 더 간단한 걸 찾아야 돼. 이걸 또 공식으로 또 외워? 이렇게 하지 말고 식풀이 자체가 더 간단한 걸 찾아보세요. 나라면 이렇게 풉니다. 되시겠죠? 자, 이제 4번으로 가보십시다. 문제의 4번이에요. 4번. 4번은 식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저 식의 의미 같은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서 좀 어렵습니다. 보시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간단한 직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m이라는 문자가 섞여 있네요. 그 다음에 교점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요것이 교점이라는 말이 없어도 되는군요. 요 두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그러니까 문제를 좀 풀다, 수학을 좀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교점을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실제로는 y가 지워지는 거니까 m을 상수 취급해서 교점을 구해서 문제를 풀이할 수도 있어요. x좌표 구하고 y좌표 구해서 둘 다 양수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고지고대로 문제를 푸는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는 잘 안 풀고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그래프. 특히 이 직선은 다 주어져 있는 직선이니까 어려운 직선이 아니죠. 이 직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직선, 요 직선을 보기 좋은 모양으로 변형을 좀 시켜볼게. y를 일단 이항시킬 거야. 그럼 y는 m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 플러스 6 이런 식이 만들어져. y를 이항시키면 그 다음에 m으로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y는 m에 x-4 플러스 6. 어떤 직선의 방정식인데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이런 형태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 직선은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정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고요. 이건 동그라미예요. m이라는 문자가 있지만 m이라는 문자랑 상관없이, m의 값에 관계없이 x가 4면 무조건 y는 6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6을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이 되는 거야. 4,6을 지나가는 직선.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는, 이거는 나와 있다라고 보기엔 좀 뭐한데, 기울기가 뭐냐면, 이 문제는 결국은 기울기로 푸는 거거든요. 기울기가 m인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문자긴 하지만 기울기가 m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4,6을 무조건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직선을 그래프 x축, y축에다 그려보세요라고 못 그리죠. m이 뭔지 모르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 x축, y축이 있고 어딘가에 이렇게 4,6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요 점을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직선이야. 이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내가 몇 개만 한번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을 수 있죠. 또 이렇게 생긴 직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직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직선도 있을 수 있고요.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듯이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려줄 수 있어. 더 가파른 이런 직선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이 그릴 수 있겠죠. 이 사이사이에도 촘촘하게 다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요 점을 중심으로. 이 점.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해요. 4,0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마치 직선 자체가 회전되듯이 이렇게 뺑뺑뺑뺑 돌듯이 여러 개의 직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벗어난 이런 직선,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게 요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인 거야. 두 번째, 이 직선은 쉽게 그릴 수 있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원점이 있다고 칩시다. 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보통 절편을 찾아서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x절편은 2가 나오거든요. y절편도 2가 나옵니다. 되도록이면 좀 정확하게 찍어주는 게 간격을 좀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만들어져. 이 직선이 이 직선이야. 쉬운 직선이죠. 이거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직선입니다. 문제는 2번 직선이죠. 이 직선은 점 하나만 나와 있고 기울기가 뭔지도 모르는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점은 있으니까 4,6을 찾아보면 4,6 이쯤이라고 합시다. 여기 4,6이라는 점이 있어요. 아까 지금은 지웠지만 그린 거 기억나죠?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되듯이 뻗어나가듯이 직선을 그려줘야 돼요. 근데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돼요. 일단 이 직선 같은 경우는 일사분면이 얼만큼이냐면 요 사이죠. 요 사이. 요 사이에서 만나야 돼. 근데 이 점을 지나가야 돼. 직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대략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빨간색으로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일단 일사분면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얘만 돼요? 아니죠. 약간 더 이렇게 생겨도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죠. 또 얘만 돼? 둘만 되는 거야? 아니죠. 이렇게 돼도 역시 일사분면에서 요 점을 지나면서 일사분면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회전을 시킨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데 직선을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직선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건데 일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요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이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경계를 찾아야 돼. 어디 이상은 안 돼. 이런 게 있어. 요렇게 0,2를 지나는 점은 물론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근데 요 직전까지는 돼요. 0,2를 지나는 경우에는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Y축 위에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일종의 경계가 되는 거야. 경계. 그 다음에 밑으로는 여기 2,0을 지나는 직선부터는 안 돼요. 2,0을 지나면 요거는 X축 위에서 만나는 거니까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 얘보다는 약간 더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죠. 더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직선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그 경계가 있다고요. 경계가. 그 경계가 두 가지가 생기는데 그게 어디냐면 하나는 여기. 또 하나는 요 점을 지날 때, 요때. 또 하나는 요 점을 지날 때, 여기. 여기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 직선 자체는 안 되고, 이 직선도 안 되고, 요거 사이에 요렇게 있을 때는 다 돼요. 약간 더 밑으로 내려가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경계가 되는 직선이 이 노란색 두 개입니다.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가 되느냐면 여기 0,2와 여기 아까 4,6이었었잖아. X 증가량이 4에다가 Y 증가량이 4가 되는 거라서 요거는 기울기가 1짜리가 되는 거고요. 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느냐면 요거는 X 증가량이 2에다가 Y 증가량이 6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3인 거야. 얘하고 요 사이에다가 직선을 그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1과 3 사이가 되는 겁니다. 딱 1이 되거나 딱 3이 되면 안 돼요. 요 경계를 찾는 거를 잘 기억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울기 M의 범위를 1에서 3 사이라고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직선에 대해서 두 가지 이해할 점.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 문자로 묶어야 된다. 그래서 정점을 찾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범위, M의 값의 범위잖아. 그 M이 실제로는 기울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직선, 되는 직선과 안 되는 직선을 구분해서 그 구분선이 되는 경계를 표시를 한 다음에 그 기울기들을 이용해서 M의 범위를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다시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시고 따라 풀어보시고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정답이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편법으로 푸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